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주제를 네. 배우고 나면 네.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비교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확 스며져 있어서 네. 우리를 알게 모르게 피곤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고 힘들게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을 보면 비교해요. 네. 노숙자를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리고 뭐 TV에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큰 부자가 나오면 난 저 사람보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항상 비교해요. 그 비교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 마치 그건 언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마치 공기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비교를 어떤 생활의 활력소로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를 정말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잘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네. 근데 이 비교라는 게 네. 말씀해 주신 예를 좀 네. 들어보면 노숙자 같은 경우는 예. 노숙자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그렇죠. 부자랑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예. 움츠러들기도 하고 이런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비교를 자세히 보면 네. 우린 비교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또 못하다. 네. 한데 비교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예요. 비교는 나보다 낫다. 항상 나보다가 있어요. 나보다 예, 내가 비교는 중심이군요. 나하고 상대방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예, 나보다 낫다, 못하다. 그리고 같아. 이 같다. 예, 같아도 비교예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전부 달라요. 전부 다른데 나를 잣대로 나보다 낫다, 못하다,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 하면 좀 기분이 좋고 우쭐하죠.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 좀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하면 기분이 나쁘죠. 네. 또 우울하고 나는 왜 이래 살았나. 또 이래 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같아. 이래 되면은 좀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아야 돼? 난 좀 특별해야 되는데 하고 같으면 좀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짝퉁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떤 명품 가방. 짝퉁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사실 돈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짝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명품은 숫자가 적잖아요. 네. 숫자가 적은 거는 좀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만이 가지고 싶은데 너무 많이 가지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판매 전략상 좀 적게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비교에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네. 같다, 약간 동급이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더 그렇죠. 있다는 거 예, 예. 배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도 이 비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비교는 뭐 우리 세간 사람들한테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부처님께서 의외로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특히 이제 초기 경전인 수타니빠따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비교적 부처님 깨달으시고 오래지 않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경전이에요. 네. 니까야 중에 이제 소부니까에 포함되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차례 놓은데 한 경전에 마간디아. 예, 마간디아라는 어떤 바라문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불교 신자는 아니죠. 마간디아하고 대화했던 내용 또는 뭐 마간디아에 대한 가르침의 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마간디아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제 수타니빠따 주석서에 보면은 네. 마간디아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네. 근데 딸이 이 피부가 황금빛이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중이 여기고 부자고 그래서 잘 키웠죠. 네. 그래서 내 딸의 상대자는 황금빛 나는 피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부처님을 봤어요.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황금빛 피부를 네.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그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예. 그래서 찾아와서 내 딸의 피부도 황금빛이고 당신 피부도
황금빛이니까 서로가 잘 어울릴 거라고 와. 결혼합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의 대꾸도 안 하시고 다른 데 쳐다보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경전의 내용이 마간디에 대한 뭐 이런 가르침경, 설법경 또는 대화경이에요. 네. 거기에서 첫 마디가 그래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뤘을 때 네. 그때 악마들이 부처님을 이래 유혹하기 위해서 딸을 3사람 보내요. 딸. 그러니까 그 딸 이름이 가래, 네. 또 욕망, 그다음 혐오 요 3을 보내요. 예. 다 여자의 형태로 오죠. 와서 부처님을 유혹하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해요. 부처님께서 마간디아한테 내가 가래, 욕망, 혐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왔을 때 내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좀 심하게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그것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그런 존재는 발로도 안 건드린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이에요. 네. 그 이제 하면서 그때 마간디아가 적어도 현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이 이제 논쟁이나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지 않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언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은 낫다, 못하다, 같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툰다. 예. 만약에 내가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다면 다툴 일이 없다 하는 그 경에 그런 게 나오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진리다 아니다 누구하고 논쟁하겠느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 속에 그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실제를 못 보고 이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번뇌에 사로잡혀서 할 일이 많은데 비교하면서 인생 낭비하는 거로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낫다 못하다 이게 비교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하신가요? 제가 이제 그래 해석하는 거죠. 예.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네.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순간순간에. 근데 그거 안 하고 비교 속에서 이제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비교를 해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비교가 우리한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네.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요. 또 괴로움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또 정신적인 병이 오고 비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척 모임에도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어떤 애는 좋은 학교 갔는데 나는 못 갔다. 맞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비교가 작용해서 못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비교란 건 이제 자세히 보면 거기에 남이 들어가 있어요. 남이. 네. 비교란 건 남하고 내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남이 없으면 나한테 필요한 일하고 또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쉬었다가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비교가 되면 남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비교란 건 내가 남보다 못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보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비교를 하는 한은 항상 경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만 언제 내보다 나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이래 놓을 수가 없죠. 그러고 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예. 또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가 딱 들게 되면은 그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나와요. 네. 결과 가지고 따지지 누가 내가 뭐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다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보통 맞아요. 비교에는. 네. 그래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도 받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란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 비교라는 건 항상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남이 존재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 그렇죠. 사이에서 비교가 일어나는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교를 참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교를 많이 했던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제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비교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저하고 만나는 이제 이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지갑에 든 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지갑에 든 돈.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자기 지갑에 든 돈하고 남 지갑에 든 돈을 비교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 돈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네. 근데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쓰는 거는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 뭘 사지 남의 지갑에 있는 돈으로 사지 않아요. 네. 맞아요. 내가 설사 남 지갑보다 지갑이 얇은 사람보다는 좀 더 있다 칩시다. 그렇다 해서 나도 얕은 지갑보다는 많지만 돈이 적으면 마음대로 못 사잖아요. 네. 또 내가 돈이 많은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못하지만 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내가 사는데 필요한 거는 내 지갑 안에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남의 것이 아니고요. 남의 것이 아니죠. 예. 남보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 뭘 사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나가 제일 중요해요. 비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처럼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아주 비교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는 거, 또 인간관계라는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부족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비교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네. 비교를 통해서 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약간 좀 자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비교를 뭔가 내가 일하게끔 하고 예. 생활에서 윤활유, 활력소로 보는 사람을 네. 저는 좀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사람 인생이 언젠가부터 잘못된 인생이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잘못된 인생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가 무슨 일을 비교한다는 건 사실 뭐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공부든지 뭐든지 남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그때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랄까, 재미랄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네. 그것을 잘 확실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못 느끼고 의미도 잘 모르고 즐기지도 못하고 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럴 때 내보다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게 위안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이 이제 비중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본말이 전도된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만약에 요거 비교하는 것만으로 어떤 살아가는 활력이 되고 이런다면 정말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좀 피곤하죠. 그렇군요. 그것보다는 예. 정말 그러니까 어째 보면 비교란 건 내 인생에 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나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나한테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뭐고 하는 그런 자기만을 위한 이런 게 충분히 되면 네. 비교는 좀 없어져요. 내가 이 인생에서 어째 보면 짧은 인생이거든요. 네. 짧은 인생에 뭘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의미를 느끼고 네. 또 내가 뭘 부족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직접적인 이득이 온다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해지면 비교는 상대적으로 내려가요. 이제 저는 이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경주 골프 선수 골프 최경주 선수, 있죠. 네. 최경주 선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최경주 선수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뭐 이런 대회 나가잖아요. 뭐 네. 세계적인 대회든 국내 대회 나가면 내가 우승한다, 뭐 몇 등이다 전혀 신경 안 쓴대요. 자기가 골프는 뭐 스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골프 자세, 이렇게 치는 자세. 네. 그것을 자기가 좀 고치고 싶은 그것을 그 대회를 하는 동안에 고치면 네. 그 대회에서 자기가 성공한 거고 잘한 거고. 그걸 등수 상관없이요? 등수 전혀 생각 안 한대요. 자기 부족한 거를 어떻게 메꾸는지 예. 그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더라고요. 멋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비교가 없잖아요. 네.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다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네. 최경주 선수처럼 네. 비교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돈 조금씩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늘리는 것에 네.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 박사님 책을 읽지 않았을까? 최경수 선수가 한번 저 혼자 상상을 한번 아니 해보고. 훨씬 전에 뭐 한 훨씬 것 같아요. 전에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님들한테 좀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뭐 누구 아들은 뭐 이랬다더라 뭐 이래서 엄친 딸, 엄친아 이런 말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특히나 부모님이 비교를 하시면 이게 자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비교는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한다. 그냥 뭐 태어나면서도 있은 것처럼 네. 그것은 어째 보면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어릴 때부터 자연히 비교가 되면 비교는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대물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뭐 가난의 대물림, 또 어떤 운명의 대물림. 그렇듯이 뭐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네. 나 혼자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게 맺힌 사람들 또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등에 대해서 어떤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야, 너 좀 1등 해봐. 자녀한테. 또는 학교에서 반장 해봐. 네. 뭐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비교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부하면서 뭔가 잘 깨치지 못하는 걸 좀 깨치게 하는 근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덩수라든지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이건 그냥 이 삶에 비교가 들어 있구나 하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이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비교가 가족의 어떤 중요한 가치가 되면 예. 그것은 이제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이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요즘 뭐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이런 부모님들을 닮아서 그런 건지 네. 아주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좀 심각한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부모의 영향도 있고 이제 TV 매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 자꾸 보게 되면 거기서 자기 또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고 예. 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일찍부터 심어주지 않고 이러면 좀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혹시 내가 비교를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시기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비교란 게 어찌 보면 달콤한 뭐 이런 꿀물처럼 네. 그걸 이제 추구를 하잖아요. 추구를 추구해서 그것만이 참 의미가 있고 이렇다고 이제 살아갔다가 그게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와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향해서 막 가는데 내가 암에 걸리잖아요. 네. 암에 탁 걸리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게 암 걸렸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사장이고 1등이고 세계 제일이라도 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비교하면 살았던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 때 네.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네. 내가 가족은 좀 이래 등한시하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갔다가 나중에 성공을 했지만 부인이 이혼합시다 할 수도 있고 아우. 애들이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정말 거기에 시간을 쓰려고 할 때 네. 그때는 비교 이런 게 의미가 없이 정말 이 나만을 위한 시간, 내가 내 앞에 소중한 걸 위한 시간 이런 것들에 이제 부딪힐 때 우리는 이제 비교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간 낭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예로 들어주신 예들이 뭐 암이나 이런 건데 굉장히 지금 네. 우리 불자님들 저도 그렇고요. 네,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런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네. 박사님께 이 비법을 네. 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비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본 거는 예. 이제 비교라는 게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부처님 같은 분은 비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의 아주 탁월한 제자들은 비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가 없는 사람은 그 비교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 네. 비교가 일어나는 사람들 잘 보면 비교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어떤 순간에 조건인가요? 탁 일어난 조건. 예. 그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는 있다고 봐요. 두 가지 조건이요? 예, 두 가지. 예. 하나는 비교란 거는 이제 나하고 남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이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나의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뭘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보다
낫다 또는 못하다 네. 또는 같아 하고 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하고 상대방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 나의 뭔가 볼 때, 들을 때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그게, 존재가 무조건 있어야 예, 되는. 내 존재가 무조건 있어야 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 치매인 분은 비교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눈에만 뭐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비교가 없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서 정신이 없는 사람, 눈은 벌써 뭐 보이는 하지만 내하고 이런 비교는 없을 거예요. 그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의 기준점이 돼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비교를 할 때 전부 다 두 가지 비교할 때 비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네. 잘 보면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어떤 특성인가요?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전체 중에 예. 어떤 거 하나를 택해요. 여러 요소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그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은 나는 좀 좋지 않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저쪽은 좋은 학교를 다녀요. 네. 그럼 그때 비교할 때는 그 학교만 딱 돼요. 학교만. 쟤보다 내가 못하다. 내가 쟤보다 못한 대학에 다닌다든지 그거만 해요. 네. 그렇지만 다른 면을 보면은 다른 면도 많잖아요. 내가 쟤보다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건강할 수도 있고 내 집안 배경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비교하는 대상, 예.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요소 중에 어느 하나만 딱 택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만 딱 보는 네, 거예요? 학교만 딱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또 직장 같으면 위치, 직위, 그것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래 집안에서 보면은 애들이 왜 엄마는 나한테 이거 안 해줬어? 뭐 이래 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왜 돌 사진인데 돌 기억은 없지만 돌 네. 사진에 왜 누구는 있는 나는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또 왜 나는 이거 안 사줬어 하는데 보면 다른 거는 다른 걸 사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비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탁 택해요. 자기가 비교하고 싶은 것만. 그런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전체적으로 다 봐서 이거는 내가 받았고 이건 내가 못 받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왜 해주고 난 안 해. 요거에 대해서 이쪽은 해준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줬나 하고 딱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뭐 어머니께서 예, 예. 나한테는 이걸 안 해주셨는데 동생한테는 뭐 예. 딸기를 하나 더 줬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알고 보면 저한테 더 좋은 걸 옷을 그렇죠. 사줬던지 이럴 어머니 수도 있는 입장에서는 건데요. 이래 네. 볼 수 있죠. 얘한테 딸기를 하나 더 줬으니까 예. 다음에는 얘한테 요걸 또 더 줘야 되구나. 보면 합은 똑같을 수 네. 있어요. 어머니 마음은 똑같이. 근데 그것만 전체 중에 어느 하나만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특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떤 일인지 일어날 땐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과정이. 네. 그 과정을 보지 않고 현재 어떤 그 모습만 딱 고정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네. 그럼 부장 승진은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 했다. 이래 되는데 부장 승진하기까지 과정이 쭉 있잖아요. 그쵸. 남들 노력하고 뭐 퇴근했을 때 그런 퇴근 안 예. 할 수도 있고 남들이 뭐 안 할 때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쭉 이래 보진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좋은 차인데 난 좋은 차 없다. 네. 그래서 마음이 난 못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좋은 차를 사기까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 열심히 하거나 쓰고 싶은 거 안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은 안 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게, 힘들게 예.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 걸 다 못 보게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내 마음 속에 뭐 낳고 싶은 마음 또 못하지 않고 싶은 마음 뭐 네. 이런 뭔가가 이래 장막처럼 안개처럼 탁 작용하면
그것만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비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있고 네, 그렇죠. 어떤 전체 중에 하나만을 고정하게 되고 그렇죠. 또는 그 전에 과정을 못 보게 된다. 그렇죠. 예, 현재만 딱 보는. 현재만 딱 예, 보게 결과만 된다. 딱 보는. 예. 그러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으려면 예. 어떤 그러니까 방법이 뭐 있을까요? 지금까지 답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더 이야기한다면 예. 일단 비교가 없어지려면 나가 없어져야 돼요. 아, 네. 우리가 뭘 보고 들을 때 눈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예.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보는 것, 보는 대상만 있는 게 좋아요. 보는 대상만. 그럼 뭔가를 볼 때는 일단 나를 내려놓고 그렇죠. 예. 그 있는 그대로만 봐라 그렇죠. 이런 연습을 좀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꽤 좀 전인데 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바깥만 항상 보고 있었더라고. 바깥으로만. 예. 항상 바깥만 보고 있지 나는 누군가 내가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박사님께서요? 그렇죠. 항상 밖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만. 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 이걸 했지.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가. 뭐 이게 내부로 향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오랫동안 바깥만 이래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래 볼 때 밖만 이래 보는데 내 눈이 없을 수는 없고 보는 눈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본다 내가 없이 그냥 보는 대상만 오로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유심히 보는 그 노력을 꾸준히 해도 네. 일단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보이는 대상에서 이제 나는 없다 치더라도 보이는 대상 중에 어느 하나만 딱 취하면은 네. 그것만 보이면 곤란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이 비교를 또 불러올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보는 게 필요해요. 전체. 그 사람이 가진 전체. 장점, 단점, 뭐 있는 거, 부족, 없는 거. 이 전체적으로 항상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과정을 자꾸 보는 게 좋아요. 과정. 네. 그 사람이 여기 있기까지 과정. 어떤 사람이 승진해서 승진하기까지 과정.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과정. 네. 또 뭐 이런 이야기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료실에 와서 어떤 분은 원장님은 수행을만 해서 참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면서 나는 괴로운데 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알아요? 무슨 얘기하시나요? 하루를 네. 딱 바꿔서 한번 살아봅시다. 당신은 나처럼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알고 나는 당신이 하는 쪽으로 쭉 하면 밤에는 그렇게 살면 당신은 나처럼 되고 난 당신처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못 보면 그냥 결과만 우리는 은연중에 결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감정이 동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이래 자꾸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자꾸 보면 이런 일이 이래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네. 또 상대가 설사 지금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차를 탄 데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했고 그분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걸 중단하는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걸 잘 보면은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위치에 있는 게 그냥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예.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구나. 하고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알게 되죠. 그래서 지혜가 점점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비교가 있던 자리에 예. 지혜가 들어서게 해라. 예. 비교가 있던 어떤 자리에 지혜를 있게 하라. 있게 하라.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프로이드는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네. 이더, 욕망, 예. 본능. 그 다음에 이고라에서 자아. 그 다음에 슈퍼이고, 초자. 예. 해서 항상 이더가 있던 자리에 이고가 있게 해라. 그러니까 본능이 있던 자리에 자아가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이래 달리 말해서 비교가 있던 자리에 지혜가 있게 하라. 이런 말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나와 그 어떤 존재 자체를 또 별개로 따로 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항상 예. 모든 게 달라요. 또 하루하루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겹다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보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요. 나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래 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군요. 네. 그 항상 다르다. 이것도 함께 인지를 한다면 비교를 안 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삶도 더 행복해질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는 즐거움, 그런 예. 것을 훈련하는 즐거움을 자꾸 우리가 느끼면 네. 비교에 빠져 있는 것보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노력, 그게 훨씬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쉽지 않아서 늘 근데 이게 예. 불교적으로 말씀을 좀 같이 해서 전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나 잘 실천할 수 있는 뭐 수행 방법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불교, 어째 보면 불교 수행이라는 거는 네. 이제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눈으로 또 좁은 시각에서 뭘 봐왔잖아요. 네. 근데 불교 수행이라는 거는 실제를 넓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 없애는데 도움되는 수행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우리나라 불자에게는 사무량심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예.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네 어떤 가지 한계가 없는 마음. 예.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이제 남방에서는 사범주라 그래요. 네 가지 이제 범천에 나는 수행. 범천 또는 범천이 가지는 마음을 가지는 수행 이래서 예. 있거든요. 그래서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가치 기뻐함, 평온의 마음 요 네 개인데 그 중에서 가치 기뻐함 수행을 하면은 예. 이 비교가 없어져요. 같이 기뻐한다고요? 밤 수행 이거는 뭐냐면은 예. 이제 이 사무량심 수행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선정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해요. 그럼 쉽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선정 닦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이 수행 자체를 해요. 해가지고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선정에 들 수 있는 수행이에요. 사무량심.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 기뻐함은 뭐냐면 누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네. 나도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째 보면 이 좁고 편협한 마음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지금 가치 기뻐함 이거는 원래 실제에 기반을 두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걸 이제 억지로 자꾸 하다 보면 예. 그게 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치 기뻐함 수행이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기뻐할 때는 뭔가 얻어서 그걸 기뻐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은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얻은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이 가치 기뻐함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얻은 거를 그 사람이 잃지 않기를 하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그 연습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해 연습으로 주신 가능하고 거죠? 예. 이제 선정을 먼저 닦으면 예. 그건 저절로 그래 돼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항상 보면 같이 기뻐한 마음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마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새로운 마음에 자꾸 하면 그 마음이 또 그 내 마음이 돼요. 같이 기뻐함 수행 그것도 비교 없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선뜻 마음으로 탁 와닿거나 그게 이게 이제 잘 되진 다른 않거든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잘 실천할 수 있게 좀 더 그렇죠. 깊이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를 보면 우리는 지금 비교하는 마음은 남이 잘 되면 남은 잘 되고 나는 못 되기 때문에 네. 남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를 보면요. 남이 잘 될 때 나한테 좋아요, 사실은. 남이 잘 될 때 저한테 좋다고요? 당연하죠.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못 사니까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남이 잘 될 때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보는 사람은요. 남이 잘 될 때 자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족 잘 된 거는 다 기뻐해요. 근데 네. 약간 꼬인 사람은 가족 잘 돼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가족이 잘 되면 자기가 좋다는 건 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이제 동창들 보면 남이 잘 되면 막 축하 전화해요. 축하해서 막 걔도 기뻐하네요. 네. 걔는 동창이 잘 되니까 자기 좋잖아요. 네. 부탁할 일도 있고. 맞아요.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남이 잘 될 때 내가 좋은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네. 잘 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내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갈 것 올라가죠. 같아요. 네. 저렇게 잘 된 사람 잘 아니까. 네. 뭐 유명한 사람 알아도 그걸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잘된 사람은 나를 이래 잘 장식해 주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잘 되고 좋은 형제간이 다 잘 되면 우리가 좀 뿌듯하잖아요. 그렇듯이 네. 잘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이래 잘된 사람은 뭔가 좀 많잖아요. 네. 이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이런 걸 많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잘된 사람한테는 잘된 사람 항상 잘 될 만한 뭔가 노하우가 있어요. 예. 그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요. 배울 수가 있는 배울 거네요. 수 있죠. 예,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속담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그것도 다 비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속담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위로는 되겠죠. 그렇지만 사촌이 잘 되면 뭐 밥이라도 한 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된 사람이 많다는 거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잘 되는 회사도 많고 잘된 개인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리고 잘 됐다는 거는 뭔가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걸 내가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또 안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나도 잘 돼야 되겠죠. 네. 나는 안 되고 남만 잘 되는 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도 잘 되면서 남도 잘 되고 또 설사 내가 잘 안 돼도 그렇게 잘 된 사람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좋아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예. 사실 제가 있는 병원 앞에도 다른 병원이 있어요. 네. 같은 직종에. 정말요? 그거가 잘 되면 나한테 좋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환자가 많으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환자가 너무 넘치거나 그렇죠. 하게 되면. 예, 그렇죠. 와,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와. 그러니까 실제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어디 뭐 먹자골목 형성된 데 보면 네. 다 비슷한 거, 다 비슷한 맛 이렇게 예. 파는데도 형성돼 있고 사람이 항상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언젠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스티븐 코비라고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 쓴 사람이 굉장히 있어요. 두꺼운 책이잖아요. 두꺼운 책. 네. 그 책을 쓴 분이 우리나라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뭐 크게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한 명 가득히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약간 놀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동업자를 도와야 된다. 그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동업자를 도우면 안 되잖아요. 견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예. 동업자를 잘 되게 해라는 그 조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그 탁월한 그 식견을 가졌구나. 정확하게 뭔가 실제를 보는 사람이구나. 네. 내가 그래 생각했어요. 잘 보세요. 동업 같은 직종에서 다른 회사들이 다 문 닫으면 네. 자기가 좀 잘 돼도 나중에 자기도 문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그 아이템은 외면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업자가 잘 되게끔 도와준다는 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많이 알려졌을 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동업자는 잘 되고 나는 망하면 안 되죠. 그건 안 그렇죠. 되고 나도 잘 되면서 동업자도 잘 되게끔 도와서 소위 말해서 좀 파일을 좀 크게 하는 게 필요해요. 알리는 거. 그러니까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 어떤 실제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감정에 입각해서 뭘 자꾸 이렇게 보는데 네. 그걸 좀 멈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의 핵심은 네. 뭐 감정적이든 뭐 네. 어떻든 간에 네. 상대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그 실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한테 도움되면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근데 비교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가 주식 투자 안 해요. 예. 그럼 주식이 떨어져요. 그럼 기분 좋아요. 그 사람 주식 떨어지고 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경제가 침체되잖아요. 네. 침체되면 자기한테도 영향이 와요. 이 경제에서 영향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해요. 정신과는 경제가 어려워서 네. 좀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오겠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여요. 전부 다. 모든 경제가 다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네. 어떤 특정한 나라가 싫잖아요. 그럼 네. 그 나라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그럼 좋아해요.
근데 그 나라가 안 좋아질 때 영향이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정확하게 실제를 보는 예, 거. 그렇죠. 말씀을 주신 대로 뭐 내가 주식을 안 하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머 손해 본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죠. 그게 나한테도 곧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가 환영할 일인가, 내가 정말 우려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 비교를 절대로 하지 말고 네. 남과 비교해서 일희 일비 하는 일은 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게 좀 더 지혜로운 삶인 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는 이래 보면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상대를 비교 대상, 경쟁 대상, 내가 그 사람도 위에 올라야 될 사람 그래 보지 말고 예. 저 사람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도와주고 또 나한테 없는 걸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도움 받으면서 서로 이래 행복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오늘 좋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실천하기까지는 또 굉장히 많은 수행과 연습과 예.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예. 좀 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단 비교란 거는 내가 어떤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뭔가 이래 비교를 하는데 네. 이제 나를 없애고 실제를 봐서 네. 그 정말 실제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비교에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 일을 하고 나와 남이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불자님들도 기억하셔서 예. 이제 엄친아, 엄친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예. 수 있도록 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도 행복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이제 오늘의 행복 처방전은 우리가 누구를 탁 볼 때 은연중에 우리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비교가 탁 일어나요. 네. 뭘 이렇게 탁 볼 때 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같아. 그게 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예. 당분간 좀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그거를 이제 눈여겨서 이래 자기를 체크해 보는 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한 주 동안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예요. 네. 예.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나, 네. 인간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생활에 정말 필요한 네.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